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이렇게 이제 3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자, 지금 우리 DB 구축 문제 보게 되면 1, 2, 3, 4에서 4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테이블을 완성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관계를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4번 문제는 우리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네 문제를 우리 엑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도서대역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했대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도서대여라는 이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도서대여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도서대여라는 이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우리 도서 대여라는 이 테이블에는 지금처럼 순번이다, 고객 코드다, 도서 코드다, 우리 대여일자, 반납 예정일, 반납일자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각각 이제 데이터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대요. 자, 요거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 테이블은 기본키가 순번하고 고객 필드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된대요. 기본키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순번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고요. 고객 코드가 바로 밑에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기본키로 설정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필드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선택할 때는 우리가 이제 행 선택기 이 앞에서 해주면 돼요. 해서 행 선택기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마우스가 이렇게 이제 오른쪽 화살표 그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이 두 개 필드를 지금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고, 우리가 기본키를 이제 설정할 때 우리가 위에 있는 이 도구모음 중에 기본키라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두 개 필드에 대해서 앞에 이렇게 이제 열쇠 모양의 그림이 이렇게 이제 붙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고객 코드라는 그 필드의 필드 크기를 이제 10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쯤 이렇게 이제 고객 코드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아래쪽에 우리 필드 속성 이 창을 이제 봤을 때 우리 필드 크기라는 게 맨 위에 있죠. 지금 이곳에 보니까 255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10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우리 고객 코드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중복된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인덱스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객 코드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필드 속성에서 우리 인덱스요. 인덱스가 지금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인덱스를 가지고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아니오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복 가능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중복 가능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또 3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도서 코드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포커스가 만약에 이동을 하면 입력기가 영수자 반자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서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먼저 클릭을 해주고 그때 이 도서 코드라는 그 필드에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됐을 때 그때 입력기 상태가 우리 영수자 반자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도서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아래쪽에 보게 되면 IMD 모드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사용 안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찍어서 우리가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영수자 반자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영수자 반자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포커스가 이동하면 입력기의 상태를 바꿔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해당 필드에서 우리가 IMD 모드 요걸 이제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도서 코드라는 그 필드는 그랬습니다. 도서 코드가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AB 빼기 0001 이런 형식으로 입력을 받도록 다음과 같이 이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서 코드라는 이 필드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입력 마스크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앞에 있는 이 두 글자요. 지금 A, B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곳에는
영문자, 대문자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는데 그때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뒤에 있는 네 글자요. 뒤에 있는 네 글자 그러면 요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숫자만 입력이 되는 형태로 하고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야 되는데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 우리가 자주 쓰는 것만 좀 골라서 보자고요. 우리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 종류에 보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지금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5번 문제가 지금 도서 코드 필드는 AB 빼기 0001 이런 형식으로 이제 입력받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는 거였죠. 그때 앞에 있는 이 두 글자요. 이 두 글자는 영어를 이제 입력받는데 그 영문자를 대문자로 이제 입력을 받으래요. 그러면 사용자가 소문자로 입력을 해도 우리는 대문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문자를 이제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는 요 크다라는 요 기호를 우리가 이제 써줘야 돼요. 맨 앞에다 써주고 그리고 그때 이 영문자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우리가 영어를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게 우리 L하고 물음표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얘네들은 A부터 Z까지 영문자도 입력이 가능하지만 우리 한글도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차이가 필수 요소야 선택 요소야 요 차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대치 문자 중에서 L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네 글자는 숫자만 입력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하래요. 그때 이제 숫자가 이제 입력이 되는 게 우리 0부터 9까지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게 0하고 9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0이라는 이 대치 문자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9라는 거는 숫자도 입력을 할 수 있지만 공백도 이제 입력이 가능해요. 근데 그때 이 숫자도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필수 요소를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 자리에다가는 우리가 0이라는 이 대치 문자를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 코드라는 거 이 필드가 이제 선택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에다가 맨 앞에다가 이제 크다라는 그 기호 붙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문자 LL을 써주고 중간에 빼기 입력해주고요. 숫자 네 자리는 이제 우리가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를 0으로 써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0000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입력 마스크 그 대치 문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줬어요. 우리가 영어가 입력이 되는데 그때 영어는 대문자로 입력이 될 수도 있고 소문자로 입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문자로 전부 다 이제 입력을 받아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크다라는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영어가 만약에 소문자로 입력이 돼도 대문자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준 거고 뒤에 있는 그 숫자는 네 자리가 값이 이제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 우리 필수 요소를 써서 우리가 0으로 이렇게 이제 채워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5번 문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대여 일자라는 게 있대요. 대여 일자가 지금 이곳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납 예정일이라는 게 있대요. 반납 예정일이 바로 밑에 있죠. 그리고 반납 일자라는 게 있대요. 반납 일자도 바로 밑에 있죠. 요 세 개 필드는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대여 일자를 먼저 찍어주고요.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형식이 지금 기본 날짜로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간단한 날짜로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단한 날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납 예정일도 찍은 다음에 이 기본 날짜를 우리가 이제 간단한 날짜 요걸로 이제 변경시켜주고 반납 일자도 클릭한 다음에 요 기본 날짜를 우리가 이제 간단한 날짜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요 세 개 필드 따로따로 전부 다 이제 형식을 우리가 싹 다 간단한 날짜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6번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한 날짜다. 그 얘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간에 연, 월, 일이라는 그런 글자가 없고 중간에 그냥 하이픈으로 묶어서 날짜를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이 도서 대여라는 이 테이블 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얘요. 얘를 눌렀더니 데이터의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예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요 세 개 필드는 전부 다 열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샵으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요거 열 너비부터 조정 좀 하자고요. 그럼 요 사이사이에 경계선에다 이제 마우스가 다 대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1번 문제가 기본키를 설정하는 건데 우리 테이블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기본키가 설정됐나 안 됐나 확인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이제 필드의 크기를 이제 설정하는 건데 그것도 실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3번 문제가 우리 중복된 값이 고객 코드에서 중복된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덱스를 설정하는 그 문제였죠. 그럼 이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중복된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지금 여기 100번째 순번에 이제 100번째 보니까 고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 밑에다가 제가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중복된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도서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를 이제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뭔가를 쓰게 되면 영어가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떠요. 뜨는데 저는 지금 키보드 상태가 지금 소문자예요. 소문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문자로 표시가 되죠. 왜? 입력 마스크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줬으니까. 그래서 영문자 두 글자를 이제 입력을 받을 때는 대문자로 입력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영어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글자만 써주고 그 옆으로 가서 만약에 숫자를 0010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그리고 그 옆으로 빠져나가면 지금처럼 입력 마스크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나오죠. 왜요? 두 번째 자리에 이제 영어를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FA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놓고 요 숫자 값도 요게 한 자리를 이제 입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입력을 안 하고 그냥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또 똑같이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떴죠. 그럼 여기서 또 확인 눌러주고요. 그 앞에 이제 비어있는 자리도 이렇게 이제 값을 입력해 줘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고요. 그리고 대여 일자다 반납 예정일이다 우리 반납 일자다에서 요 세 가지에는 우리 간단한 날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년, 월, 일 그런 글씨 대신에 중간에 이제 하이픈으로 묶여서 이렇게 이제 날짜가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입력하던 거는 그냥 ESC 눌러서 취소시킬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테이블을 이제 실행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싹 다 이제 확인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테이블 완성시키는 거 끝났죠? 그럼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도서 대여라는 그 테이블에 그랬습니다. 도서 대여 테이블, 이 테이블에서 계속하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때 이제 이 도서 코드라는 게 있대요. 도서 코드가 지금 이곳에 세 번째 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곳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 도서 코드라는 이 필드는 우리 도서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도서 목록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보게 되면 여러 개 필드가 있는데 그 중에 도서 코드라는 게 있고 도서 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이 두 가지 값을 콤보 상자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지금 이 도서 코드를 찍어 보면 얘네들은 싹 다 이제 텍스트 상자로 돼 있거든요. 요걸 이제 우리 콤보 상자로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도서 대여라는 이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요. 우리는 이 도서 코드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할 거니까 도서 코드를 먼저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조회라는 거 여기서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되죠. 그랬더니 해당 컨트롤은 지금 현재 텍스트 상자로 돼 있다. 그렇게 떴어요. 요걸 이제 우리는 콤보 상자로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콤보 상자를 설정할 수 있게 쫙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이 콤보 상자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 도서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두 개 필드 값을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죠. 그때 행 원본 유형은 우리는 이제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니까 테이블 쿼리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 원본이요. 행 원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끝에 있는 점점점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도서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도서 목록이라는 요 테이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총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러면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서 목록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도서 코드랑 도서명 이 두 가지 값이 우리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서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필드를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요 첫 번째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밑에 거 보니까 이제 필드에는 도서 코드라는 게 저장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 필드가 이제 저장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바운드 열을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 도서 코드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 콤보 상자에 집어넣을 때 도서 코드를 맨 첫 번째 열에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바운드열을 이제 1로 이제 설정해 주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필드에는 도서명이 저장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바운드열을 이제 우리가 2라고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도서 코드가 저장되게 할 거니까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바운드열을 1로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 작성기 요거 이제 닫기 눌러서 우리가 닫아버리자고요. 닫기 눌렀더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그냥 얘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행 원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렉트 구문이 쭉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필드에는 도서 코드가 이제 저장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바운드열은 그냥 1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콤보 상자에다가 도서 코드다 우리 도서명이다 해서 이 두 가지 값을 나타낼 거니까 그때 이제 열 개수요. 열 개수는 지금 한 개로 돼 있는데 요거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줘야죠. 문제에서는 지금 지상을 봤을 때 뭐 열의 개수를 두 개로 해라 그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도서 코드와 도서명 얘네들은 열 너비를 이제 각각 2c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열 너비에다가 2라고 쓰고 세미콜론 2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이렇게만 써주고 우리가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센티미터 요 단위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서 2세미콜론 2 그렇게 이제 써서 열 너비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록의 너비를 5c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목록의 너비는 지금 현재 자동으로 돼 있는데 자동 요 두 글자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숫자 5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이렇게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붙죠. 그 다음에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이 될 수 없도록 할 것 그렇게 나왔어요.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목록 값만 허용 거기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목록의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이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목록의 값만 허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록 값만 허용할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조회 속성을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도서 대여라고 이름 써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실행이 됐고 그때 이제 도서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콤보 상자 형태로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서 코드라는 거랑 도서명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로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다 풀어준 거죠. 그럼 이 테이블은 이제 닫자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도서 대여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 보면 이제 고객 코드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고객 코드는 우리 고객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고객 코드를 참조를 한대요. 그리고 도서 대여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도서 코드는 도서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에 도서 코드를 이제 참조를 한대요. 각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 대 1이다. 세 개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관계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도구 요 메뉴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도구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관계라는 거 여기서 이제 관계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관계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만약에 우리가 관계를 들어왔을 때 이 테이블 표시 이 대화 상자가 뜨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안 뜨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테이블 표시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테이블이 도서 대여라는 이 테이블이랑 고객이란 테이블 그리고 도서 목록이란 테이블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고객에서 더블 클릭, 도서 대여 더블 클릭, 도서 목록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세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이 대화 상자를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도서 대여라는 그 테이블의 고객 코드요. 고객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 다음에 고객이라는 그 테이블에 이제 고객 코드요. 우리 고객이라는 테이블의 고객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 코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고 반대쪽 고객 코드로 이제 드래그해서 넘겨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래그를 쭉 해서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관계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고객이라는 테이블의 고객 코드 그리고 도서 대여라는 테이블의 고객 코드 이 두 개 간의 이제 관계를 설정하겠다 그거죠. 그때 도서 대여라는 이 테이블에 이제 참조하는 각 테이블은 항상 참조 무게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도서 대여라는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각각의 테이블들은 항상 참조 무게성 유지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항상 참조 무게성 유지 요거 이제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지상을 보니까 고객이라는 그 테이블의 고객 코드가 이제 변경이 되면 고객이라는 그 테이블의 고객 코드요. 요 고객 코드가 이제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도서 대여라는 그 테이블의 고객 코드도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관련된 필드가 이제 모두 다 업데이트 되게 요 우리가 두 번째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도서 대여라는 그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고객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거 보게 되면 모두 삭제라고 돼 있으니까 이곳에 체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라는 이 테이블과 우리 도서 대여라는 이 테이블 간의 관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만들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두 개 테이블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서 대여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도서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도서 대여의 도서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도서 목록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우리 도서 코드를 이제 참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도서 목록이라는 테이블의 도서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서 코드라는 거 이거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으로 이제 넘겨주면 되겠죠. 쭉 드래그해서 넘겨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편집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보면 우리 도서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의 도서 코드, 도서 대여라는 그 테이블의 도서 코드 이렇게 떴죠. 그때 도서 대여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각 테이블은 항상 참조 무게성을 유지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 도서 목록이라는 이 테이블이 도서 대여라는 이 테이블 요걸 이제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항상 참조 무게성 유지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이제 지상을 보게 되면 도서 대여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도서 목록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삭제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럼 우리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도서 목록이라는 이 테이블과 도서 대여라는 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변경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는 우리 고객 테이블과 도서 대여라는 그 테이블의 고객 코드를 이제 변경이 되게 그렇게 해주는 거고 이 두 개 테이블에서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 두 개 테이블 간의 관계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관계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요거는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이제 닫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관계 설정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2022 우리 도서 대여라는 요 엑셀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에 대해서 연결 테이블을 작성해라. 연결 테이블 작성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되니까 우리가 외부 데이터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찾아가게 되면 가져오기 및 연결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엑셀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파일의 이름을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파일 열기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해당 경로 찾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찾아갔고요. 여기서 이제 길벗,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XX 문제 풀고 있으니까 XX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기본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맨 위에 보니까 2022 우리 도서 대여 여기 있죠. 요 파일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열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열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 파일의 이제 경로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가요. 그때 우리는 이제 연결 테이블을 이제 작성을 할 거니까 맨 밑에 있는 거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세 번째 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만 눌러 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스프레드시트 연결 마우스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첫 번째는 필드의 이름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행에 열머리글이 있다.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눌렀더니 연결 테이블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제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2022 대여 이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2022 대여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마침이요. 마침 버튼 눌렀더니 2022 대여 테이블을 지금처럼 이 경로에 있는 이 파일에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보면 지금 2022 대여해서 이곳에 연결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우리 엑셀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이제 테이블로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대여 1이다. 샵으로 표시됐죠? 반납 예정일도 샵으로 표시가 되고 이메일도 지금 잘렸고 주민번호도 잘렸습니다. 이런 게 잘려도 뭐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를 이제 싹 다 이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요거는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DB 구축에 있는 이 네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네 문제도 뭐 풀어봤을 때 크게 딱히 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테이블 완성시키는 그 문제에서 입력 마스크 설정한 거 있었죠? 거기서 이제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 아직까지 다 못 외웠다. 그러면 빨리 그거부터 외우셔야 돼요.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그런 문제는 실제 시험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대치 문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XX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